안녕하세요. 최호성 훈련사입니다. 이번에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가 맞다고 말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가 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트라우마란 건 뭐냐면 기억 속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포, 위험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들이 기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트라우마라고 말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경험 속에서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경험했을 때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증세라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가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조금 큰 틀로 말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작게 따지자면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큰 틀로만 말해드리는데 대표적으로는 사회성 부족으로 원인을 꼽습니다. 물론 이 사회성이 좋다고 트라우마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회성이 안 좋을수록 트라우마라는 게 더 쉽게 자리 잡고 아이들이 극복을 해내지 못한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러면 왜 이 사회성이 트라우마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말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전 시간에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사회성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해드린 게 뭐냐면 사회성이란 상황 극복 능력이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다는 건 상황을 빠르게 극복을 한다는 거고 사회성이 안 좋다는 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극복 능력이 있다면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별거 아니라는 게 학습이 된다는 건데 상황 극복 능력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한번 놀라거나 무언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경험으로 바뀔 수가 없고 그래서 안 좋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격이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트라우마라는 걸 계속 들을 수 있는지 말을 해보자는 거죠. 이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말한 게 있는데 지즘 같은 경우는 뭐 경계심, 과한 흥분,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조금 쉽게 발생한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게 지짐이 한두 번 시작되다 보면은 습관성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경계심에서 조금 더 이제 극복을 해내지 못하면 짓다가 아이들이 공격을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공격해서 달려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방어적인 형태로서 시작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 수도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심리가 불안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교육을 해내고 트라우마라는 걸 조금 없애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적 문제든 입질이든 뭐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게 문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한 순간이 왔을 때는 그건 문제 행동이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훈련사들을 만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떠한 훈련사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거를 경험시키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냥 상황을 회피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훈련사들은 그걸 계속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두 개 다 이론적으로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산책 시에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을 보고 짖는다면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겠죠.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짖는다면 강아지를 안 만나도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 상황을 계속 부여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적 문제든 공격성이든 계속 문제가 심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님들이 계시다면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시작했을 뿐인데 계속 상황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걸 보호자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황을 극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차이가 엄청 크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경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근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왜 계속 경험시켜줘야 돼? 라고 역으로 묻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큰 틀로 말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계속 무언가 경험을 해낼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경험들을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언가 큰 소리가 나서 안 좋은 경험, 사람을 만났는데 안 좋은 경험, 강아지를 만났는데 안 좋은 경험, 계속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계속 느낀다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새로운 상황 속에서만. 새로운 경험인데 또 다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언가 상황을 받아들일 때 과연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느꼈던 건 죄다 안 좋았던 경험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모든 사회, 모든 세상을 안 좋게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이 스트레스가 돼요. 누구를 봐도 스트레스, 뭘 해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주인이랑 있는 것만이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발톱을 깎는다, 목욕한다,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걸 했을 땐 또 다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올바른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상황을 부여해서 극복을 시킬 건데,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경험을 아이들이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안 좋은 경험이던가요? 물론 진짜 안 좋은 경험도 있겠죠. 전선을 씻는다던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경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발톱을 깎는다던가 목욕을 시킨다던가 새로운 사람이 지나간다던가 강아지가 지나간다던가 과연 그것들이 다 안 좋은 경험일까요?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음식점 같은데 뭐 가게가 새로 오픈했을 때 막 움직이는 풍선 바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 큰일이던가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었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새로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는 괜찮은 거였네, 이런 경험 괜찮은 거였네, 아 이것도 괜찮은 거였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언가 계속 더 받아들이게 되고 성격적으로도 조금 안정감을 찾게 되고 사회성적인 부분도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말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제 말을 듣고 트라우마라는 걸 극복시켜줘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보호자님들이 계실 건데 어떻게 교육할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말해드려요. 이제까지 계속 말해왔던 방법이 있어요. 교육에서 계속 포인트가 된다고 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진정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진정을 찾아줄 줄 알아야 돼요. 이미 패닉 상태일 때 계속 경험하면 과연 그게 좋은 경험이 될까요? 아이들이 차분해졌을 때 하나하나 계속 다시 느껴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이 진정시킬 줄을 알아야지만 교육의 시작이 열립니다. 자, 이 진정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또 통제입니다. 통제를 어떻게 한다 했죠? 기본적인 복종교육으로서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훈육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훈육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강도는 보호자님들이 조절하기 어렵다면 훈련사를 만나세요. 물론 아이가 스스로 진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그 시간 동안 또 얘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찾아줄 건데 통제를 통한 진정을 찾아줄 거고, 그리고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리더가 돼 있을수록 아이가 통제가 잘 돼요.
우리가 리더가 아니었을수록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인한 통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다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보호자님을 따르고 새로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극복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걸 우리는 극복시켜줄 때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상이라고 말해드려요. 이게 바로 긍정교육인 겁니다. 아이들이 진정했을 때 무언가 시도해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보상인 거예요. 이 보상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트라우마는 빨리 극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무서운 게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으로 쳐도 불 같은 거 무섭잖아요. 교육하다 보면 뭐 남성분, 여성분 조금 갈리는 게 있기는 한데, 남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나무로 된 허름한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집 안에는 숨겨진 돈다발일 수도 있고 황금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가득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도 없어가지고 가져가기만 하면 주인이래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집을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어떤 분들은 안 뛰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뛰어든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허름한 집에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화들이 있다면 저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무서운 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불나는 집이 있어. 너 정말 무섭지? 하지만 이 보상 때문에라도 넌 극복해 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보상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불이 뜨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고 굉장히 나에게 데미지를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뜨겁지가 않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이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도전하게 되고 또 해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이런 느낌으로 극복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있다면은 안정감을 준 후에 거기서 또 한번 해볼래라고 제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을 때 간식을 던져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차분해졌을 때 시도를 하세요, 항상. 그렇게만 해도 트라우마는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트라우마란 게 자극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점이 왔다면은 내가 완벽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확실한 통제를 해주는 게 먼저긴 한데 한두 가지의 트라우마다 하면은 그냥 극복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번, 두 번 시도함으로써. 이것도 물론 훈련사랑 같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거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것들을 계속 제가 어떤 걸 말해드려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바디블로킹이 훈육이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을 해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